안녕하세요, 이서희입니다.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7시 36분이고 화요일이고요. 제가 지금 얼굴 좀 뭐가 많이 나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, 그래도 생각난 김에 제가 이렇게 미루는 성격이 아니라서 동영상을 찍으려고요. 오늘의 주제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이고, 또 나와 아이들, 그리고 하여튼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내가 그동안 애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한 20년째 됐잖아요. 장애 아이들 20년 넘었네요.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는지 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생각해보고 뭐가 조금 워킹을 하는지. 왜냐면 뭐 연구 같은 거에서 리서치 뭐 티칭 프랙티컬 메시올로지 뭐가 뭐 여러 가지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관계 형성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고, 그래야 무엇인가를 지도를 하지.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는지 저를 많이 리프렉트 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다 이미 동영상에서 알겠지만 상당히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고, 그 다음에 제가 뭐 에이지아에서 한국에서 자란 그 영향도 있는데, 그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막 익스프레시브 하지 못한 성격이에요. 오래 살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굳이 그걸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.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뭐 한국 애들도 가르치고 뭐 지금은 뭐 미국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래도 어떻게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, 저한테. 왜냐면은 제가 막 가만히 생각해봤으면 아이들은 싫은 거를 조금 강요를 하잖아요.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은 억지로 시켜야 될 때가 있고, 그런 거를 또 강요를 하고, 그 다음에 예전 선생님들과 많이 비교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냥 예전 선생님들은 이지고잉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들을 조금 프로그램을 하려고 조금 많이 조금 그러는 성향이 좀 푸시 아닌 푸시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맨 처음에 저런 관계 형성을 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,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러 왔으니까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많은 지도자들이나 뭐 다 있겠지만 퍼스널리티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떤 선생님 막 익스프레시브하고 그런 감정 표현에 조금 막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따라 해볼까?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그런 거는 좀 제가 못하고 제 상황에서, 그래서 용기를 드리고자 굳이 퍼스널리티를 안 바꿔도 아이들과 그래도 관계 형성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없고,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동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하는 건데요. 그죠? 아이들의 특성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다 뭐 경험이 있는 교육자는 알겠지만 뭐 자폐 아이들도 그렇고 뭐 다 다르잖아. 다 다르니까 뭐 한 아이부터 여러 아이까지도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좀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그걸 한 번에 딱 파악하기는 또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 주의 깊게 좀 아이들을 관찰하고, 왜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시작을 하는지 거부를 하는지 그런 걸 좀 관찰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이들이 막 그러면은 스태프나 담임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는 거, 이 상황에서 이 활동을 아이들이 좋아하냐,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나. 그 어떤 아이들은,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에서 몇몇은 자기 몸을 이렇게
이렇게 만지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만질 수가 없으니까 또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어떤 아이들은 분명히 모로 스킬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냥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1부터 10까지 다 다르니까 아이들의 또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요즘에 배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근래 예를 듣자면은 한 아이가 갑자기 누군가를 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를 드래그 인스트럭션을 줄 때 목소리가 크니까 걔 이름을 크게 부르면 그거에 반응을 해서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전달을 할 때는 조금 목소리 톤을 좀 낮으려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체크업하고 아이들의 그 감정 상태 같은 거를 좀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못하는 성격이라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지 안 힘든지, 왜 반응을 하는지, 왜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지,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요즘에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꼭꼭꼭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하고 대화하기.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냥 내 인스트럭션을 전달하고 하라고를 많이 했는데 얼굴을 많이 안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. 그래서 눈을 보고 인사를 하고 이름을 말하고 오늘 상태가 어떤지,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눈을 보고 하는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난버벌인 학생들도 뭐 이렇게 눈을 보고 뭐 오늘 괜찮았어, how are you, 뭐 이런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는 또 할 수 있으니까 눈을 보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뭐 눈 마주침이 되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 눈 마주침이 되더라고요. 조금 계속 연습을 하면. 그래서 그 눈 맞추고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관계 형성을 하는데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막 시도를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관계 형성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이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.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다르고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가 다른데 그 사람을 세 번째를 막 금방 친해지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이 선생님 다르고 이 선생님 다르고 이 선생님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그 아이들이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막 빨리빨리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 있으니까 빨리 해야지 안 해야지 그러는 것 같아요. 저도 요즘에 제가 예전에 20살 때 티칭을 하고 다시 K2 투업으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많이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.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애들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약간은 릴렉스하고 그것을 하는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. 거부 반응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시간을 주고 너무 힘든 아이들고 부정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푸시를 한다고 보다도 천천히 아이들이 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가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관적인 수업 구조 만들기. 저는 이거 스트럭처 좀 되게 강조를 하는 상황이에요. 스트럭처 클래스를 만들면은 선생님이 맨 처음에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그 루틴이 짜지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 what's coming next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스트럭처 구조 안에서 조금 힘들지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여서 우리는 뭐 어디서 수업을 하는지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은 어디를 가는지 나중에 가서는 애들이 묻거든요. Wednesday is summer, Wednesday is whale, 뭐 Monday, Tuesday is 뭐 Friday is track 뭐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웜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도
웜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웜업 끝난 다음에 인터벌 몇 번을 하고 또 언제 쉬고 이런 것을 스트럭처를 조금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그걸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지금 뭐 한 20이라면은 한 6개월 후에는 한 60까지는 따라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, 또 이 활동을 하면 이것을 하는구나, 또 끝이 났구나, 또 이 말이,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세컨 랭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유니버시티에서 일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다 이해가 다 되겠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말도 제가 빨리 하기 때문에.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지나보면 애들이 다 따라하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기도 한데, anyway 여튼간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또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5번째, 선생님도 일관적인 행동을 하고. 우리가 그렇잖아요.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런 게 있는데,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되려고 하고, 갑자기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미국에 와가지고 좀 미국의 컬처를 보면서 나는 왜 저런 거 못하지, 그런 적이 있었는데, 막 배우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. 근데 막 연습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게 있는데, 제가 본 거에서는 아이들도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저는 선생님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선생님은 좀 무뚝뚝하구나, 이 선생님은 좀 스윗하구나, 이 선생님은 뭐 어떻구나, 그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막 바꾸려고 하지는 않은 한에서 일관적인 행동을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도 이 사람은 이렇구나, 저 사람은 좀 말이 많구나, 뭐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구나, 뭐 이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구나, 아이들이 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퍼스널리티를 막 바꾸려고 막 그런 건 좋은 거 방법까지 하지만, 좀 일관적인 행동을 해서 좀 아이들이 그걸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알거든요.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, 누가 선생님인지. 그렇게 알기 때문에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어떤 스페시픽 퍼슨이랑은 너무 일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6번째는 마지막으로, 우리가 특수체육이나 특수교육을 또 공부하는 또 교육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포기하지 않기. 아이가 울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애들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칠 때는 뭐 하루하루가 다른데, 하루는 망한 날도 있고 하루는 잘된 날도 있는데, 그 잘된 날이 그 사람을 정하지 않고 또 그 망한 날이 그 사람을 정하지 않는 것처럼, 아이들이 거부하고 또 울고 도망가고 또 공격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, 선생님은 반복적으로 접근해서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I guarantee you, 선생님이 노력을 하면은 문제 행동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진짜 변해요. 잘 따라오기 때문에, 선생님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다 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 아이들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인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은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신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중요하죠. 네. 하여튼간 오늘 왜 이거는 뭐 연구에서도 그렇고 뭐 이거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면, 저는 항상 뭘 할 때 연구자 입장에서 또 선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는데, 이건 한번 좀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어요.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 와서 미국 와가지고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도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많이 조금 뭐라 그래야 돼,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 와중에서, 그래도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서머라이즈 해봐요. 첫 번째,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기. Understand students' identification characteristic. 그 다음에 2번째, 눈을 보고 얘기를 하기. 저 지금 연습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눈을 보고 아이들의 감정 상태 연습하기.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을 하는데 시간을 갖기. 그래서
너무 처음부터 하면 좀 안 좋다. 그 다음에 항상 주장하는 거 있죠.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스트럭처가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. 그 다음에 5번째는 선생님들이 일관적인 행동을 하기. 그래서 굳이 막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누구 따라갈 필요도 없고 자기가 가진 신념대로 캐릭터스틱대로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알아봐 준다. 그 다음에 6번째는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포기하지 않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선생님들 다 다를 거예요. 그 관계 형성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써봤습니다. 그래서 굳이 교육자로서 다른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거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주관을 갖고 교육 신념이 있고 자기 캐릭터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다 알아주니까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에서 요즘은 누군가하고 관계, 부모님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막 빨리빨리 하는 태도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는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.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가르친 바로는 좀 그게 가장 이 선생님은 믿을 수 있구나, 이 선생님과는 좀 할 수 있구나, 나를 하는구나, 아이들이 분명히 알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하고 기 때문에 좀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좀 해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